지훈아 일단 9일만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게. 이때 약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만 한번 읽어봐. 이 시만요. 네. 다 읽었어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지. 연계가 안 됐었다면 진짜 못 읽었었을 글일까? 그런가요? 근데 저는 뭔가 EBS는 불안해서 해야 할 한 번쯤은 제중에서는 연애만 안 하면 돼. 일단은 네 절대 안 사귈 생각이긴 한데 근데 뭐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오늘 만나볼 학생은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진 학생입니다. 재수생이고요. 작년 6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9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 수능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고3들 중에서 이렇게 성적이 우하향하는 학생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왜냐면 6월에 2등급 나와서 약간 마음 풀어지고 뭔가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싶었다가 9월에 3등급 나오고, 근데 9월에서 3등급 나와버리면 거기서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독해력을 늘리는 공부가 아니라 국어 실력이 하나도 안 오르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무작정 EBS 암기 달달하고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왕창 풀면서 계속 뭐 1등급도 나왔다, 2등급도 나왔다, 3등급도 나왔다 하면서 자기 위안을 했을 거예요. 1등급 나온 시험지 보면서 그래도 수능 날은 1등급 나오겠지. 그래서 좀 더 오늘 이 학생을 직접 만나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왜 이렇게 성적이 갈수록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확실한 피드백을 줘보려고 합니다. 지훈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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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님, 그럼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20살이고 재수생입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 등급은 5등급을 받았고 시간 문제나 약간 문학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있었는데 올해 재수를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방향성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역 때 제가 보내주신 성적표를 봤거든요. 네. 네, 6월에 2등급이었다가 9모 때 3, 수능 때 5가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6월에 2등급 나왔다는 거 듣고 좀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수능 등급만 보면 5등급인데 맞아요. 사실 6월이랑 9월 성적표 보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6월이 좀 쉬운 편이긴 했고 제가 좀 쉬운 시험에 강하거든요. 6모 때 공통을 다 맞았어요. 문학, 비문학. 그래서 계속 저는 쉬운 시험을 보면서만 내가 이 정도면 잘 봤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갑자기 수능 때 어려워지니까 이제 약간 변별을 당했다 해야 되나? 이렇게 된 거죠. 교육청은 다 1, 2등급이었거든요. 5월, 10월이 1위였고 그 다음에 3월, 7월이 2등급. 그럼 고3 때 재수 생각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제가 수시를 밀어준 학교에서 정시를 좀 잘하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약간 스스로도 난 좀 똑똑하다 생각도 하고. 수시도 이제 막 아예 갖다 버린 건 아니고 한 네. 2.4 정도 되거든요. 최종 내신이. 그래서 이제 계속 챙겼고 했으니까 저는 제가 수시로 가든지 정시로 가든지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 많은 선택지의 케이스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또 납치 걱정된다고 수시 다 상향으로 넣었는데 지금은 무슨 납치를 어떤 느낌이냐면 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요? 네. 고2나 고3 때까지 제가 좀 똑똑한 애인 줄 알았어서 약간 성적이 안 나와도 계속 합리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교육청에서는 2등급 약간 좀 몇 번씩 뜨고 이거 평가원이나 수능 가면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게 재수하면서 다시 돌아보면 약간 감으로 전부 다 맞췄던 거고 맞아요. 그리고 교육청이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건 일단 재수생이 안 끼잖아요. 맞아요. 재수생이 안 끼고 문제도 평가원이랑 약간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교육청은 평가원처럼 깊게 이해를 안 해도 약간 문장 그대로 선택지에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문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1, 2 모의고사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고3 때는 문장을 아예 이해를 해야지만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완전 바꿔서 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내 이해 이 정도만 했는데 되지 않을까 하면서 평가원 시험 치고 수능 쳤는데 거기서 다 뽀록이 나버린 거죠. 이해하는 그 태도 자체가. 근데 이게 진짜 현역의 착각인 것 같아요. 나는 잘 볼 수 있다. 이게 제가 이걸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접했거든요. 현역들은 다 약간 그렇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얘기인 줄 몰랐어요. 혹시 고3 때 공부했던 거 제가 컨텐츠는 뭐뭐 풀었었나요? 그 수시를 3학년 1학기까지는 챙겼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진짜 매산비, 매산문 이거 한 번씩 봤었던 게 다고. 윈터스쿨 갔었거든요. 예비 고3 때. 그때 그냥 학원에서 주는 콘텐츠. 진짜 자습 시간만 따지면 진짜 하루에 1시간 정도.
몇 가지가 나오네요, 문제점들이. 네. 선택 과목은 계속 엄매로 공부했던 거예요? 네, 제가 문법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진짜 옛날부터 그래서 네. 항상 엄매 화작 생각을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수능 때 엄매가 이번에 좀 어렵지 네, 맞죠. 않았나요? 그래서 어려웠죠. 네, 그리고 또 오래 걸리니까 네. 이제 멘탈 갈려 나가면서 그리고 또 매체를 네. 제가 원래 그 지문을 안 읽고 그냥 이렇게 선지부터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든요. 원래 저는 그러니까 읽고 풀던 것보다 그게 더 빨라서 그렇게 연습을 해왔는데 네. 갑자기 수능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진짜 이게 왜 답이 없지? 계속 이러면서 그래서 그 매체에서 시간도 엄청 많이 썼고 그래서 비문학을 한 38분 동안 풀었던 것 같고 언매를 한 또 막 20 몇 분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문학을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제 손을 떠난 시험. 그러면 지금 12월 거의 중순부터 이돌 들어갔다 했잖아. 네. 그럼 국어 공부에 시간은 몇 시간 쓰고 있는 거야, 지금은? 지금 언매까지 포함하면 4시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인강을 보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비문학은 지금 다 읽었는데 네. 그 9일만을 작년 건데 그리고 이거 문학편은 아직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8시까지 가서 1교시가 40분에 끝나서 8시 40분에 그때까지 이거 그 문학을 2지문 읽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냥 그 문학론이랑 문학 개념 매뉴얼 이거 인강을 거의 그 2시간 동안 듣고 그 다음에 그 엄매 인강을 1시간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4시간 쓰는데 문학 인강에 2시간 그 다음에 국일만은 한 40분 읽고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엄매 강의 듣고 네. 그러면 사실 국어 공부를 하루에 40분씩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론 방법을 잡는 것도 중요하거든. 근데 체화를 빨리 하려면 그러니까 국어 공부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하면 방법을 30분 정도 배우고 나머지 시간은 그 방법을 내가 적용해 보는데 모든 머리를 써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네. 나도 약간 재수 초반까지는 실수했던 건데 인강을 듣는 게 훨씬 쉽잖아. 그러니까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일단 공부 시작하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너가 4시간을 네. 차라리 그냥 기출문제를 기출문제를 푸는 게 훨씬 나아. 국어라는 과목이 사탐이나 과탐처럼 머리에 지식을 쌓는다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쵸. 텍스트를 읽고 네. 또는 문학작품을 읽고 머리가 아플 때까지 그냥 너가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고민해보고 그렇게 너가 시행착오를 막 하다가 다시 방향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잡고 다시 시행착오 막 하다가 잡고 이 과정에서 이 방향이랑 너 그리는 태도가 똑같아지는 거거든. 근데 지금 너무 압도적으로 인강 보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근데 약간 불안한 마음이 그리고 문학 속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인강을 제종을 들어가면 진짜 못 들을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또 성적이 혹시 안 나오면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인강 들을 그때 수가 없는 거니까 내 인강을 안 들어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나 이런 걱정을 하기 싫어서 듣는 그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비문학 인강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9일만 해서 이미 다 배웠고 저는 비문학은 잘 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교정을 할 거는 약간 지금 논리가 약간 이상해. 그러니까 재종 들어가서 내가 인강을 못 볼 것 같아서 지금 인강을 다 봐놓는다는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난 이런 의문도 있어. 지금 너가 만약에 인강을 들었어. 인강에서 막 방법론을 배웠어. 재종 수업이랑 다르면 어떻게 해? 상충되면. 예를 들어 너는 국어를 A로 풀라고 인강에서 배웠는데 네. 재종 수업에서는 B로 풀래.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 전 최대한 융합해서 하이브리드 공부법을 하고 어쨌든 지문에 초점을 맞춰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제 친구 중에 또 9일만을 읽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김승리 쌤 인강을 들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걔는 자기가 쌤은 또 선지에 더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좀 성충이 돼서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케이 내가 다 정리를 해줄게. 네. 그러니까 왜 강사마다 국어 공부법이 다르고 말을 하냐면 그냥 결국에 사실 나도 고3 때 보면 강사들이 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국어 과목을 공부하는데 수학이나 영어는 방법론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국어는 누구는 이렇게 풀고 누구는 저렇게 풀고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게 재수를 하고 국어 성적을 올리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서 깨달은 건데 그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주로 말하는 대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공감을 잘 해내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감상력이 있는 애들한테는 선지 열심히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연습해라 라는 말이 도움이 되는 단계거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지민이 너 같은 5등급이나 그 이하 등급 문학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들은 결국에는 시를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속도가 느려서 결국에 문제풀이도 안 되고 시간이 촉박한 거고, 소설도 읽자마자 이해가 바로 안 되니까 두세 번 읽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본질적인 능력인 시를 빠르게 이해하고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잖아. 근데 이걸 기르는 방법이 이미 평가원 그 학습 방법 안내서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감상하는 능력을 측정한다고 적어놨거든. 근데 감상이라는 게 내가 9일만 문학편에서 말해놨듯이 결국에 감상이라는 건 우리가 영화 감상 아니면 뭐 드라마 감상 하듯이 줄거리를 이해하고 그 인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그 이해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지 소설도 빨리 읽히고 시도 빨리 읽히는 말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아직 그 단계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너는. 근데 객관 막 선지 이렇게 해버리면 감상 능력이 그렇지. 안 감상 올라가지. 능력이 안 올라. 그러니까 물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장 구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읽고 넘어가는 그런 선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거야. 나중에. 지금은 시간이 많고 감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봐봐, 상식적으로 수능이라는 시험이 그 스킬, 선지 분석하는 스킬, 뭐 객관적으로 읽는 스킬, 그거 마스터한 애한테 1등급을 주는 시험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그것만 다 배우면 되는데 그거 배우기가 어렵겠어? 시를 읽고 이해해 보세요 했을 때 얘를 이해하게 만드는 능력은 마치 근육을 키우는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어렵잖아. 그 방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방금 말했듯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왜냐면 1년밖에 없고 되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지민이 너처럼 공부해야 될 게 국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과탐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국어는 좀 빨리빨리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이게 시험장 가보면 느껴지거든. 시험장 가면 지민이 너도 아까 전에 매체 얘기했었는데 선택지 보고 푸는 게 너의 비법이었잖아. 극도의 긴장 상태에선 그런 게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출제자들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돼. 출제자들은 당연히 얘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내용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 거라 생각하고 내는데 네. 그냥 학생들이 계속 야매법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수능에서 통할 줄 알고. 근데 이제 고3 때 그런 짓을 많이 해보고 망한 애들이 이제 재수 때 그렇게 안 하고 바로 가는데, 지민이 너는 네, 아직도 안 해. 정신을 못 차린 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너 스스로 기출문제 보면서 머리 터지게 시를 이해해보고 소설에 공감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너가 나중에 6월 됐을 때 나 진짜 공부 잘했다라고 느껴질 거야. 그리고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시험 전까지는 텍스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시험장에서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지. 지금부터 그거에 매몰돼 버리면 본질적인 능력을 기르는 게 조금 소홀해지는 것 같아. 내 경험상 많은 학생들을 봤을 때. 또 약간 여쭤보고 싶었던 게 혹시 한번 봤던 지문이 다시 나왔는데 답까지 기억나면?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면 그러니까 답이 기억나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 네. 나도 분석하면 당연히 답이 기억나. 근데 내가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비문학으로 치면 이 지문을 내가 진짜 100% 이해를 했는가? 그거를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100% 이해했다라는 건 선택지를 보면서 내가 모든 선택지를 전부 다 쉬운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강의하듯이 해설해 줄 수 있어. 그럼 그 지문은 내가 100% 이해한 거고 정복을 한 거지. 네. 그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출을 보면 새롭다고 말하는 이유가 1등급들이라도 다시 보잖아? 그러면 해설을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문장이 나는 그때 처음 봤을 때 이해한 줄 알았는데 80밖에 이해를 못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파고 들어가는 거지. 답이 기억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일단 9일만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게. 이때 약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심란했었던. 지미 너가 그 시가 어렵다고 했잖아. 별 금강산. 네. 그 시가 지금도 어려워? 그 시도 저는 엄청 추상적인 느낌을 받았고 딱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지미 너가 어려워했던 현대시 한번 보면서 내가 그냥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 볼게. 원래 읽던 대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만 한번 읽어봐. 이 시만요. 네. 다 읽었어요. 사실 이게 내가 체감상 거의 한 50초? 1분 만에 다 읽은 것 같거든? 왜냐면 보통 그래요? 어려운 시면 조금 더 시간을 쓰기 마련인데 네. 확실히 약간 9일 만에서 시키는 이미지화나 아. 내면세의 공감
좀 안 하고 읽는 것 같다. 음. 읽는 시간만 봤을 때도 조금 그쵸. 나오는 게 있거든. 아. 그래서 첫 구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인지 한번 말해줘 볼래? 이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구나. 지민이 너가 뭐만 이해하고 넘어간 거냐면 산길 왔더니라라는 부분만 이해하고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첩첩한 버려버리고 아드키라는 말을 버려버리는 거야. 네. 아드키라는 말이 뭐야? 좀 끝없는. 그렇죠. 약간 좀 멀리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아드키 첩첩한 산길을 왔다라는 거니까 오랜 시간 걸어왔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고 생각해 볼래?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 한번 해줘봐. 이것도 배경 묘사 같은데 좀 뾰족한 산들을 보고 바람에 깎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냥 구름이 깔려 있는 그런 배경 묘사 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왜 얘가 이런 말을 했을까? 지금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떠올려 봐봐. 얘 뭐 하고 있어 지금? 혼자 걷고 어디를 있죠. 걷고 있어? 아득한 산길. 시골 산길 모습 떠올려 봐. 뭐 보여? 나무도 보이고 네. 물소리도 들리고 강가가 주변에 있나 보네. 흰돌 씻기는 소리라고 하니까. 근데 산이라고 했잖아. 그럼 산도 보이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시선이 당연히 산으로 가는 거고 당연히 근데 그 산을 봤는데 이 산이 지금 보면 풍설이라고 했잖아. 바람과 눈에 깎여서 봉우리들이 날이 서 있다고. 이런 산 본 적 있을 거야. 산이 전부 다 푸른 게 아니라 봉우리 쪽 보면 뾰족하게 네네. 그 부분은 풀이 안 나잖아. 네. 그게 얘 말에 따르면 바람에 깎이고 눈을 맞으면서 그게 깎여 나갔다라는 거지. 흰 구름도 보고 있는 거고 그 봉우리가 높으니까 주변에 구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봉우리도 있고 구름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걷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내면세가 없어. 그냥 이미지화만 해주면서 따라가면 돼요.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 흔들대어 씻기우며 왔다라고 했잖아. 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외로움도 잊고 왔다라고 해. 외로움도 자연을 있고. 좀 좋아하는 건. 그럴 수도 있겠고 여기에서 보면 내면 세계를 말해주는 거지. 왜냐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난 첫 번째 연을 읽고 얘가 혼자 인기척도 끊긴 길을 혼자 걸어왔다 했잖아. 생각이 잠겨서 외로운 상태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 상태는 아닌 거야. 외로움도 잊고 왔다니라. 그러니까 1년에서 외로운 상태인가라는 생각을 못 했더라도 2년을 보면서 얘가 지금 내면 세계가 외로움은 아니구나를 잡아야 돼. 지금 너무 외롭다 하면서 쓸쓸하게 걷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네요. 근데 이런 걸 못 잡으면 이렇게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단어들의 눈길을 안 주잖아. 그러면 뭔가 얘가 혼자 걷고 있고 인기척도 없다 했으니까 외로울 수 있겠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틀리는 거지. 얘는 지금 자연을 느끼면서 외로움을 안 느끼고 그냥 걷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면 세계가 이미지화만 하면 시를 읽는데 무리가 없고 문제 푸는데도 무리가 없다라고 계속 말을 했던 거야. 그럼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은 채로 자연을 보면서 걷고 있다. 끝. 그럼 네 번째 구절 읽고 한번. 이것까지도 그냥 자연 묘사 과정인 것 같은데 아까 들렸던 물소리랑 바람소리가 계속 들리고 가을인가 보네요. 9월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낙엽이 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연이 가면서 이미지를 더 더해주는 거야. 나는 원래 그냥 그 첩첩한 산길이라고 하면 추상적이잖아. 네. 근데 봉우리도 날 서 있고 오래된 작목들이 서 있고 물소리도 들리고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화자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지민이 너 머릿속에. 네. 그럼 너도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물소리 하는 바람소리가 무슨 말이야? 바람소리가 어떻게 물소리를 안지? 물 위를 부는 바람인 건가요?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물소리도 듣고 바람소리도 듣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바람이 부는데 물소리가 같이 들린 거야. 그래서 바람소리가 물소리를 안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시적으로. 이런 표현들도 고민을 해보고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화자가 그냥 어떤 상황일지만 생각해보면 돼. 시인은 우리가 경험했던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그냥 시인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시적 표현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거를 멋있게 만들어낸 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엄청나게 특수한 상황,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경험은 했는데 말로 이렇게 표현해보지만 않았을 뿐인 거지. 근데 이런 단어에 익숙해져야 돼. 이런 표현에. 이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거라 생각하는 거지. 이거 한 10번, 30번만 해보면 감이 금방 잡혀. 그 다음에 풀은 이런 거 색채어잖아. 색채어가 뭐야? 색깔들, 언어. 색을 담고 있는 언어는 색채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흰, 푸른, 붉은. 이 푸른이라는 단어를 활용해가지고 색채어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푸른 담을 이미지로 떠올리는 애들은 너무 쉬워. 근데 푸른 담이라는 걸 이미지를 안 떠올리고 넘어갔던 애들은 또 찾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지민이 너가 시간이 문학에서 많이 걸린다 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 이런 이유도 꽤나 있을 것 같거든. 음. 이미지를 안 떠올리고 읽으니까 그냥 단어만 찾는 거지. 그다음에 5번째 연 한번 읽고 해석을 해봐. 어제 바다에서 별빛 비친 걸 그냥 봤었다. 이미지를 떠올려 봐봐. 저녁 밤바다 본 적 있어? 네. 당연히 있죠.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밤바다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밤바다 위에 별들을 떠올려 보는 거지. 아, 화자가 어젯밤에 요 장면을 봤다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생각이 잠겨서 자연들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어젯밤에 자기가 봤던 바다의 별들도 생각해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야. 그냥 다시 오늘 밤에도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나의 이 오늘 밤 산정에도라고 하고 있잖아. 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아득히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 얘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지? 뭘 보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화자가? 밤에 별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 네. 여기까지 회상이었던 거야. 지금 상황은 밤이야. 지미 너가 밤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밤에 밤하늘을 보다가 생각이 잠긴 거지. 아, 나 낮에 이렇게 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미지를 그리면서 읽었던 애들은 이게 잡혀. 낮이라고 했으니까 밝은 모습이 떠오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미지가 바뀌고 오늘 나의 이 오늘 밤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밤? 얘 지금 밤의 상황인가? 화자가? 아, 그럼 앞부분은 낮의 상황이었는데 그거 회상인가 보구나. 요렇게 잡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금강산 씨 이걸 해보면 제목 먼저 보고 들어가라고 내가 9일만 문 앞에서 말하는데 금강산에 있는 거죠. 금강산에서 저녁에 별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아직 제목이 왜 이렇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지금 마지막에 보면 하늘의 별들은 쓸리며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별을 꽃이라고 인식하면서 되게 뭔가 자연을 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도로도 파악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꽃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슬픈 비가 내린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네. 똑같은 별이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우리는 인식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지미 너가 재수하면서 이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보고 이 능력을 기르는데 인강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지. 네. 그 하루에 3시간씩이나 들어야 될 정도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가 기출문제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스스로 생각해보고 맞나? 아닌가?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그 과정에서 감성력이 높아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어떤 시가 나와도 어떤 소설이 나와도 내가 해석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게 딱 되면서 문학성이 팍 오르는 건데 근데 이 전까지 9일만을 내가 쓰기 전까지는 사실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기가 좀 힘들었어. 왜냐면 이 시를 내가 설명을 해줘서 좀 쉬운 시라고 인식을 한 거지. 너가 혼자 공부했을 때는 아무리 봐도 잘 못 잡았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그런 시가 기출문제 몇 개가 있지. 좀 추상적인. 가장 어려운 것들만 그래서 모아놨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면 나머지는 그냥 혼자 해도 충분하다. 여기서 틀을 잡았으면. 내가 전 친구들도 촬영 많이 해봤지만 그러니까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급해 좀. 그래서 지민이 너처럼 뭉탱이로 이제 이건 것 같다 이건 것 같다 하면서 문지르면서 가는 거지. 근데 지문을 문질러 버리는 순간 이해도 얕아진다는 뜻이거든. 이해가 얕게 공부하면 당연히 이해를 깊이 했냐고 물어보는 문제에선 털리는 거죠.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지민이 너가 방금 깨달은 것처럼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이미지 그리고 그렇게 읽어야 돼. 그리고 문학 풀면서 시를 읽으면서 재밌었던 적은 있어? 별로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 자체는 국어가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내가 말해줄게. 네. 국어 공부를 너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읽기 또는 소설 읽기가 재밌는지 생각해보면 돼. 그러니까 비문학이 재밌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나는 너가 비문학은 딱히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 왜냐면 재미를 느낀다라는 건 이해를 한다는 거야. 네. 소설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재밌어.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봐. 드라마를 보는데 줄거리가 이해가 안 돼. 재미가 없죠, 그러면. 결국에 가장 핵심은 이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고 시는 문학 작품들 중에 가장 이해가 어려운 영역이에요. 왜냐면 가장 짧게 쓰니까. 짧게 쓴다는 건 말 그대로 많이 함축을 시킨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짧게 쓰여 있는 거를 너가 읽고 이해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돼. 근데 시는 길이가 짧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빨리 읽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엄청난 착각이야. 그러니까 소설 지문을 이렇게 압축시킨 거야. 네. 그러면 얘도 공부할 때 그만큼 생각해주면서 무슨 뜻일까 시인들은 실제로 조사 하나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그리고 시를 내가 직접 써보면 그건 바로 느끼게 돼. 조사 하나에도 뜻이 달라져 버리니까. 외로움도 잊고 왔다, 외로움을 잊고 왔다, 의미가 완전 달라지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잡아주고 싶었던 게 이렇게 촘촘하게 끊으면서 이해도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랑 연결도 시켜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 그거 딱 한 번 하면 그 방법대로 쫙 가면 되거든. 그게 그리고 본질이야 사실. 여러 막 말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사실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어. 읽고 이해하는 거 그게 끝이거든. 너도 수능장에서 경험해봤을 거 아니야.
그 느낌만 받으면 돼. 이렇게 하면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성적이 오르겠다라는 느낌. 그 느낌은 들었어? 어때? 근데 제가 비문학에서 너무 도움을 받아서 약간 어. 그 맹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미 믿고 네, 있었다. 그래서 믿고는 있었는데 어. 뭔가 방법을 제가 그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서도 제가 음. 처음에 혼자 읽을 때는 좀 그렇게 끊어서 안 안 읽었다. 읽었다 보니까 그 맹신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약간 스스로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하고 있지 않았구나. 그래서 좀 불안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문학은 사실 그냥 굳이 안 했어도 됐다? 왜냐하면 이게 나왔던 지문들이 뭐 딱히 연계가 됐어서 풀고 안 됐어서 안 풀고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문학이 이제 연계를 높인다 보다 하면서 세 지문 다 연계가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근데 네. 그럼 연계가 됐잖아. 근데 비문학에서 아까 3개 정도 틀렸다 했나? 네. 총 다 합쳐서? 네. 아, 그래서 38분 정도 쓰고 네, 독서는 좀 포함해서? 마지막에 좀 윤리지문 좀 오랫동안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메리트가 있나? 그런 의문이 드는 거지. 연계가 안 됐었다면 진짜 못 읽었었을 글일까? 그런가요? 근데 저는 뭔가 EBS는 불안해서 해야 할 한 번쯤은 올 것 같아요. 올해도. 근데 지금 지미 너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너가 틀린 게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항들이야. 네. 너가 EBS를 봐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도 맞춰냈다면 난 너 말을 믿었을 것 같아. 이게 진짜 도움이 되구나. EBS를 봐야지. 네. 근데 남들이 다 틀리네. 그러니까 EBS를 안 본 애들도 틀리는 걸 같이 다 틀려버리고 EBS를 안 본 애들도 맞추는 문제를 같이 맞춘 거거든. 그쵸. 근데 시간이 내가 그래서 뭐 한 25분이 걸렸다 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네. 40분이 걸렸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 근데 전 사실 읽어서 막 손해볼 거 그렇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해볼 건 없는데 기출 공부 다 하면 해. 네. 기출에 있는 비문학 다 하고 다 내가 완벽하게 해설할 수 있을 정도로 했어. 그러면 그때 해도 돼. 그리고 그 단계에 있는 1등급들은 간간히 보기도 하지. 근데 너무 맹신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EBS 무조건 나와야 돼. 내가 본 거에서 나와야 돼. 라고 하면 말려. 그쵸, 어떤 게 나와도 내가 다 부술 수 있다라는 그 독해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 기출 이 문장 해설해보라고 하면 해설도 못 하는데. 근데 EBS 보고 이게 도움이 될까? 진짜 15번, 16번 또는 이상치 결측지 같은 거 맞춰내려면 EBS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거는. 오늘 말해준 거에 대해서 그럼 확신은 들긴 하지. 납득은 되지. 네네. 진짜 확실하게? 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말해. 지금 말해. 진짜 확실해? 근데 진짜 어. 그냥 이 훈련을 어. 해서 제가 혼자 알아가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투지폰 같은 것도 뭐 굳이 바꿀 필요 없이 어차피 종합반 들어가면. 근데 제가 밤에 너무 핸드폰 많이 하는 게 현역 때, 왜냐면 학교에서 공부가 안 되니까 학교에서 자꾸 자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럼 핸드폰을 하고 이게 너무 악순환이라서 사실 공신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카톡하느라 잠깐 엄마한테 받아온 건데 네, 공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신 최초로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바꾼 사람이에요. 아이고 근데 진짜 이 노래도 이 책꽂이에 책 꽂혀있는 애들 많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약간 거의 와, 일타강사 뿌듯하네. 교재처럼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제가 친구들도 만나면 막 다 추천해주는데 그럼 막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네네, 이미. 이거 사인 자랑해 가서. 네네, 잘하려고요. 그럼 이제 지미 너가 오늘 수업 들어봤는데 소감 한 번만 말해줘. 저는 약간 문학 9일만 편을 읽으면서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속도도 너무 안 오르는 게 고민이었는데 같이 수업을 해보니까 제가 좀 잘못 읽고 있었구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있었구나 이걸 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같이 피드백 받아가보면서 해보니까 좀 어느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국어의 신 신청했을 때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제가 진짜 수시 발표 끝나고 엄청 체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그걸 보고 제가 현역 때 너무 좋아하던 유튜버였으니까 진짜? 네, 뭔가 이걸 보면 막 동기부여도 되고 너무 좋지 않을까 해서 거의 나는 이걸 위해서 재수를 했나 보다 막 거의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엄청 제가 길게 적었었거든요. 뭔가 그리고 제가 좀 스토리가 약간 높은 성적에서 갑자기 떨어진 그 스토리도 있고 해서 뭔가 되지 않을까? 약간 될 것 같긴 생각이 했다. 있었어요. 네. 재종에서는 연애만 안 하면 돼.
일단은 네 절대 안 사귈 생각이긴 한데 근데 뭐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그럼 이제 지민아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늘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가볼게. 1년 보내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국어의 신 4화 촬영 마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지민이가 재종반 가가지고 연애만 안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